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코노톡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사건에서 출발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만약 정부가 야간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빵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들 정말 마음 아픈데요.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야간 근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상의 이야기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히 경제적 단점에 집중해서 그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근무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밤에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다음날 아침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이 배달되고 병원에서는 밤에도 환자를 돌봐야 하며 택배는 밤에 분류되어야 다음날 도착합니다. 이처럼 야간 근무는 우리 사회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는 근로자들에게 피로 누적, 건강 악화, 그리고 때로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야간 근무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야간 근무가 전면 폐지된다면 어떤 경제적 단점이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바로 생산성 하락입니다. 밤에 공장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가동하던 공장이 갑자기 12시간만 가동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제품을 만들려면 2배의 시간이 걸리겠죠. 결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건 곧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익 감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밤에 일하던 인력이 사라지니 낮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맞춰야겠죠. 하지만 사람을 뽑는다는 건 곧 인건비 증가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물론 4대 보험, 퇴직금, 복지비용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둘째, 기계를 더 사야 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고성능 기계를 도입하거나 공장 라인 자체를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계는 매우 비싸고 공장을 증설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투자 부담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난 생산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빵, 옷, 그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커지는 거죠.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제 경쟁력 약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력과 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가 폐지되어 생산 비용이 오르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기업의 제품 가격이 더 비싸지거나 주문한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외 바이어들은 당연히 다른 나라 기업을 찾게 될 겁니다. 결국 수출이 줄어들고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에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 심야병원, 야간 택시,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 등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들이 사라지거나 큰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밤에 갑자기 아픈데 문 연 병원이 없다면,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밤에 살 수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일하는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필수 인력의 야간 근무까지 폐지된다면 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외 조항이 있겠지만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 축소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영업을 못하니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야간 근무자를 고용하지 못하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 폐지는 생각지 못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늘린다면 단순 노동 직무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만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 야간 근무가 전면 폐지된다면 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단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전면 폐지는 단순히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변화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꾸준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겠죠.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